나는 최고야. 나는 건강하다. 나의 의지는 하늘을 찌른다. 다 덤벼. 3일 후, 참나. 마라탕에 두 쫑쿠가 세트 메뉴라고? 말세다 말세. 이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일 따위는. 군침이 싹 돈 후. 지난 영상에서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이야기했죠. 수면, 움직임, 식사, 그리고 관계와 정신 건강까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알면 뭐 하나요? 실천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일찍 자야 한다는 것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문제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놓인 간극이에요. 이 간극을 좁히는 열쇠가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번 같은 지점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은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려워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해요.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뇌가 왜 습관을 좋아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뇌가 사용하죠.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뇌는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자동화된 경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죠. 이 자동화된 경로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호, 행동, 보상.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루프를 형성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이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행동이 따라오죠. 그리고 새로운 알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작은 자극을 받는 게 보상이에요. 이 과정이 며칠, 몇 주 반복되면 뇌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죠. 문제는 이 자동화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면 다 저장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굳어버린 습관들이 생기는 거죠. 야식을 먹는 습관, 자기 전에 영상을 보는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는 습관.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반복된 신호와 보상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좋은 습관은 대부분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알지만 오늘 운동한다고 내일 당장 몸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반면 소파에 누워서 영상을 보는 건 지금 당장 편안함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뇌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걸 지연 할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받을 보상은 가치가 깎여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운동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소파로 향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의지력만으로는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지가 보입니다. 의지력은 매번 새롭게 결정을 내리는 힘이에요. 그런데 습관은 결정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스템이죠. 자동 시스템과 수동 결정이 매번 싸우면 장기적으로는 자동 시스템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의지력의 기대기보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호를 바꾸거나 행동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보상의 타이밍을 당기는 방식으로요.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앞에서 습관이 신호, 행동, 보상의 루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습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건 신호예요. 신호는 특정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방아쇠를 없애거나 바꾸면 행동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습관의 신호는 보통 침대에 눕는 순간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손이 스마트폰을 향하죠. 이걸 바꾸려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게 효과적이에요. 거실이나 다른 방에 충전기를 두면 침대에 누워도 손이 닿지 않으니까 신호와 행동 사이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단순하지만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게 의지력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건드릴 수 있는 건 행동의 난이도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으면 그 행동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끊고 싶으면 난이도를 높이면 되죠. 이걸 마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좋은 습관에는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에는 마찰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가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집에 오면 갈아입고 다시 나가는 게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행동의 마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걸 낮추려면 운동복을 미리 가방에 넣어두거나 아예 회사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퇴근길에 바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행동을 시작하기까지의 단계를 줄이면 줄일수록 실행 확률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앞에서 좋은 습관이 어려운 이유가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보상을 당기면 돼요. 미래에 올 보상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친 뒤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한 주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선물을 자신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 뇌에게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운동을 했으니까 치킨을 먹어도 돼 같은 식의 보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행동의 목적과 보상이 충돌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행동의 방향과 일치하거나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호, 행동, 보상 세 가지를 조절하면 습관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매번 싸워야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면 싸울 필요 자체가 줄어들죠. 환경이 나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습관을 시작하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지예요. 처음 며칠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끊기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습관이 끊기는 데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외 상황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일이 몰리거나 일상의 흐름이 깨지면 그 위에 얹혀있던 습관도 함께 흔들리죠. 습관은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요. 환경이 바뀌면 신호 자체가 사라지거나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운동 루틴이 끊기고 야근이 계속되면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다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운동을 못했으니 이번 주는 글렀다. 한 번 야식을 먹었으니 식단 관리는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번의 실수가 전체 포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어차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번 어겼으니 어차피 망한 거 더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적으로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66일 동안 매일 완벽하게 실행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빠져도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게 아니라 끊기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였죠. 그래서 습관을 유지하려면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할 건지, 일주일을 놓치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두면 실패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복귀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보다 무너져도 빨리 돌아오겠다는 목표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습관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만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신호, 행동, 보상이 연결되면서 루프를 형성하고 이 시스템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력에만 기대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바꾸는 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습관이 끊기더라도 자책하기보다 빨리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습관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건 습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왜 다른 습관들까지 무너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살펴볼게요. 우리 몸의 노화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나비랑 좀 놀다 올게요.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